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5번째 이야기로 경제적 웰니스의 1차 목표인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3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살펴보고 노후 소득 3층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연금제도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계좌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적 웰니스 1차 목표, 노후 준비. 경제적 웰니스의 최종 목표는 돈으로 인해 선택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자유이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웰니스는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것이 평생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아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적 웰니스의 1차 목표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체력을 쌓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후 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거대한 결심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매달 최대한의 돈을 저축하거나 무리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생활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초반 몇 개월은 가능하지만 지속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후 대비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리한 투잡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투잡은 소득을 늘릴 수 있지만 동시에 웰니스 비용도 늘립니다. 피로가 늘고 회복이 줄고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경제적 웰니스의 핵심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위에 내 몫의 노력을 더 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연금 구조와 노후 자금 3층 구조는 노후 준비를 위한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짜놓은 설계가 없으면 사람은 일의 순서를 잃고 혼란을 겪으며 결국 그때그때 불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구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금. 우리나라 연금 구조를 구성하는 연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조하는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과 소득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사회안전망에 더 가까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의 하나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과 가입기간이 중요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역에 대해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며 직역연금이 있는 직군은 국민연금은 내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납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정산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사적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된 연금제도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돈을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집을 사거나 전세금에 보태기도 하고 사업자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남기기보다는 퇴직 시점에 큰 비용을 해결하는데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로 은퇴 이후 시간이 길어지면 퇴직금이 한 번에 받고 끝나는 돈일 때 노후 소득의 공백이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직이 더 빈번해지고 커리어가 여러 번 바뀌는 시대가 되면서 퇴직금이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중간중간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결국 미래의 노인 빈곤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끝내지 말고 노후 소득의 형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라는 큰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퇴직금 제도는 점점 연금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그 결과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공적연금이 바닥을 만들고 퇴직연금이 직장 기반의 노후 자금을 만들더라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이 있는 사람, 퇴직연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는 사람, 또는 은퇴 이후에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노후 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노후 준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주거, 교육비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노후 준비를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장치가 연금저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류 연금 제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은 보험 형태로 연금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목적은 연금하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한 사람이 거주를 유지하면서 집을 담보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제도이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주류 축이라기보다는 이미 보유한 자산을 소득화해서 노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노후 소득 3층 구조. 저는 노후 소득을 다음과 같은 3층 구조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1층은 바닥을 만들어주는 공적연금이고, 2층은 몸통을 만들어주는 사적연금이고, 3층은 자유를 만들어주는 연금 외소득입니다. KB금융에서 발간한 2025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2인 가정에게 최소 월 248만 원이 필요하고 적정 자금으로 월 35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이것을 참조하여 경제적 웰니스의 1차 목표는 적정한 노후를 위해 3층 구조의 총합이 월 3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1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이 바닥을 만듭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이었습니다. 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돈을 내고 많이 받지만 이것도 넉넉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바닥만 만들어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2층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입니다. 경제적 웰니스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2층 몸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내가 원하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 1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2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2층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넣을지,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2층 설계에 따라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산을 연금화시키는 것도 2층에 대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지에 대한 연금을 신청하거나 연금을 위한 보험 상품을 미리 들어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류 연금은 아니지만 2층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은 연금 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연금이 아닌 모든 소득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은퇴는 무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일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층이 자유를 만들어준다고 한 이유는 3층이 커질수록 삶의 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층이 탄탄해질수록 무리한 일을 계속해야만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하거나 쉬거나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노후 대비는 1층에서의 바닥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2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고 3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노후 소득과 절세계좌 사이의 관계. 노후 소득 3층 구조에서 2층과 3층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준비할지가 달라집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활용할 절세계좌는 IRP 계좌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것보다 운용할 때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일정 비중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IRP 계좌를 통해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와 특정 미국 기업과 채권의 혼합형 ETF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활용할 절세 계좌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IRP 계좌와는 다르게 모든 비중을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층의 연금 외소득에서 투자 소득을 유도하기 위한 절세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개설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한국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 ETF 종목을 매매할 수 있어서 제 투자의 핵심이 되는 계좌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한편 최대 납입 한도가 있고 해지 시에 IRP 혹은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 ISA 계좌 개설과 해지 후 연저펀으로 이체하기를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IRP 계좌,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실전 운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